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1등급으로.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세종시 기출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오늘 풀어볼 학교는 세종시 두루고입니다. 두루고등학교 2025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봤더니 총 24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그 중에서 14문제가 객관식이고요. 무려 10문제가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구성됐습니다. 단답형이 8문제, 서술형이 2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이제 찍을 수 있는 그 경우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오늘 문제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볼까요? 네, 1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순열 문제가 나왔네요. 6P2를 구하여라. 6 곱하기 5죠? 그럼 정답은 5번 32 되겠네요. 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가 씌워져 있을 때는 그냥 가볍게 식으로 쓴다고 했죠.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는 무조건 3보다 작거나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범위 어떤 게 될까요? 4번이 해당하겠네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차 방정식을 풀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풀 때 여러분 뭐 인수분해해서 푸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이항시켜보면 x세제곱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7이라는 얘기고, 여러분 세제곱해서 27 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뭐 있나요? 3. 그래서 정답 1번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차함수의 최소값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주어지질 않았죠. 모든 실수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뭐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바로 꼭지점의 y값이 최소값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의 y값을 알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얘 축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결국에 꼭지점이라는 거는 축에 있을 때의 x값이 축에 있을 때의 y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 축 바로 나오거든요. 축 얼마입니까? 2거든요.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의 y값이 바로 또 뭐가 되는 거죠? 꼭지점의 y값과 같아지는 거고 그게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그럼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2의 제곱 4 마이너스 8 플러스 5.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건 얼마입니까? 1이 되겠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문제에서. 뭡니까? 이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네. 인물화 3점은 이웃하고 풍경화, 이거 풍경화입니다. 화 2점은 지금 이웃할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웃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웃하는 녀석들을 그냥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 우리가 풍경화를 세모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풍경화가 2개가 있고 만약에 인물화가 이렇게 3개가 꼭 이웃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그냥 하나로 묶어봤을 때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 결국 얘는 3개의 덩어리가 자리를 바꾸고 나열해지는 이 순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수가. 그래서 요렇게만 봤을 때는 이 3개의 덩어리를 막 뒤섞을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게 3팩토리얼이겠죠. 3개가 자리를 바꾸는 거.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풍경화도 같은 인물화죠. 인물화가 같은 인물화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얘네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또 생긴다는 얘기지. 그게 몇 개겠어요? 3팩토리얼이 또 생기겠죠, 이 안에서. 그래서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 이 문제의 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6 곱하기 6이니까 36. 그래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6번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식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x, 바로 그냥 뭐가 되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버리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x가 3y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로만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x 대신에 우리가 뭘 넣어요? 3y를 넣을 거라고. 그럼 밑에 식 어떻게 되냐면 밑에 식은 3y 제곱을 했으니까 9y 제곱이 되겠죠. 여기에 8y 제곱을 빼줘라. 이게 얼마다? 4다 이 얘기가 될 거고. 자, 이거 일단 체크해 놓을게요, 위에 거.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 y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y 값 나왔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어떤 값 구할 수 있다? x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관계식에 y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x 값은 어떻게 됩니까? 부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3만 곱해준 거니까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x 값은 x가 6일 때 y가 2일 거고 x가 마이너스 6일 때 y가 마이너스 2일 테니까 두 수를 곱한 값은 항상 뭐가 되겠습니까? 12가 되겠죠. 정답 1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7번 문제는 지금 2차 함수의 최소값과 최소값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봤더니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그럼 뭐 하라고 했냐면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항상 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축은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바로 나오죠. 축은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일 테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그쵸? 근데 이때 이 축이 얼마다? 이 축이 5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제한된 범위가 어디냐면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5를 기준으로 3이 한 요 정도 있다라고 치면 8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좀 더 가야 되나? 이 정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 범위가 함수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건데 이때의 최대값은 뭐고 최소값은 뭐냐는 거죠. 여기서 최대값은 당연히 얘가 지금 3과 8일 때 F8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가 아니죠. 여기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즉 F5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준 이 두 값을 더해준 게 바로 뭐가 되더라? 1이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풀이식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최대값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F에다 8을 넣었어요. 그럼 8을 넣었으면 여기다가 해봅시다. 8의 제곱이니까 64 마이너스 8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 아까 뭐라 그랬죠? 축 5 넣은 거. 자, 5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더해집니다. 25 더하기 아니네요.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합한 거고 이게 바로 1이다 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 이 K만 두고요.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넘길 건데 여기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6이 돼요. 그쵸? 얘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더해지면 마이너스 41이니까 걔가 우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1과 만나서 42 플러스 42가 되겠죠. 자, 그럼 K값 뭐가 나온다? 21 바로 구할 수 있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조합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서 지금 n 플러스 1c 2 더하기 n 마이너스 1c 2를 했는데 이 값이 13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식으로 써서 푼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 곱하기 n 그거를 2로 나눈 것과 뭐 예를 들면 얘는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걔를 2로 나눈 거 이거 더해서 13으로 해가지고 n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서 n을 풀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조합 문제가 나오면 사실 보세요. 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실 3C나 뭐 4C나 5C, 6C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규칙이 있긴 하지만 얘는 그냥 거의 외워집니다. 문제 풀다 보면. 3C 얼마입니까? 이거 결국 3C 1과 같거든요. 이게 그냥 3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4C는 얼마입니까? 4, 3, 12에서 2로 나눈 거니까 6이에요. 5C는 10입니다. 그 다음에 6C2는 15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4개 정도는 확실히 좀 알고 계셔야, 외우고 계셔야 문제 풀 때 좀 빨라집니다. 경우의 수 문제에서, 순열조합에서. 자, 그럼 얘는 더한 개, 두 개를 더한 값이
13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랑 뭐예요? 얘랑 얘죠. 그러니까 5C2와 3C2가 더해져서 13이 되게 하니까 n 플러스 1이 5였던 거고 n 마이너스 1이 3이었던 거지. 그럼 n이 뭐란 얘기입니까? 4가 되겠네요. 정답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9번 문제를 볼 건데 이 문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값이 몇 개입니까? 2개가 있는 부등식이 나왔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다고 했냐? 얘를 그래프로 그려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 기준점을 좀 찾아야 돼요. 기준점. 얘가 0으로 만드는 기준점은 얼마인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기준점은 뭐냐?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기준점에서 왼쪽에 있을 때 얘네들의 부호가 뭐가 될 것이며 그 사이에 있을 때의 부호는 뭐가 되고 또 오른쪽에 있을 때는 부호가 뭐가 되는지 그걸 찾아서 식으로만 써주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럼 그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자, 먼저 기준점부터 잡겠습니다. 마이너스 2와 2부터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를 잡겠습니다. 자,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고요. 여기를 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인 영역에서는 둘 다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음수가 되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수들이.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부호가 바뀌어져서 나옵니다. 그쵸? 절대값 부호를 벗겨나갈 때는 안에 들어있는 수가 음수일 때 부호가 바뀌어 나오니까 여기는 일단 마이너스 그러니까 바뀌어 나오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값은 이제 그래프로 그릴 거니까 함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따 좀 그리고 여기도 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왼쪽에 있는 식은 여기 영역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2보다 커졌기 때문에 쟤는 플러스가 되고요. 왼쪽 식은. 오른쪽 2x 마이너스 4는 아직도 마이너스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얘는 빠져나와요. 이제 그대로 3x 플러스 6. 근데 뒤에 거는 마이너스가 붙여 나오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이제 또 우리가 함수식으로 써보면 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 넘어갑니다. 여기선 둘 다 이제 드디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럼 식은 그대로 나오니까 3x 플러스 6 플러스 2x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빨라지시면 나중에 이렇게 안 쓰고 바로 암산도 가능합니다. 얘는 y는 5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리냐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인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경사가 엄청 높겠지? 요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자, 여기서는 x 플러스 10이니까 기울기가 1이겠죠?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10인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래프 기울기가 더 커집니다. 막 5x 플러스 2까지 올라가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똑같아지겠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범위 안에서, 기준선 안에서 세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얘가 지금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10보다? 그러면 과연 이 10이 어디에 있을까? 10이라는 선이 어디에 있을까를 보면은 일단 여기에는 이 값이 뭐가, 함수값이 뭐가 되는지 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 저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 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8. 절대값이 빠져나오면 절대값이니까 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y값이 8이 되고요. 이번에 2를 넣어볼게요. 자, 2를 넣게 되면은 오른쪽 식은 지워질 거고 0으로 왼쪽 식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되냐면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저 10, 기준이 되는 10은 어디 있냐? 정확하게 이 사이에 있겠습니다. 그쵸? 요렇게 10이 있을 거예요. 얘가 1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 이 10이라는 직선보다 아래에 있게 하는 이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즉 여기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x값, 얘와 얘를 구하시오가 되겠죠. 그럼 볼게요. 과연 y값이 10이 되게 하는 x값은 무엇인가? 여기 그래프는 얘잖아요.
그럼 이 y 대신에 10을 넣어볼게요. 그럼 10은 x 플러스 10이니까 x는 뭐가 돼요?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는 x 값은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x 값을 한번 찾아볼까? 자, 여기도 10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 그래프에 만나고 있죠. y는 12.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5x 넘어가 보자. 그러면 5x 얘 1로 넘어가자. 마이너스 12 됩니다.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5분의 12가 나오게 돼서 여기 요 점의 x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2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된다는 얘기고 바로 b는 0이 된다는 얘기죠.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될 거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10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연립부등식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두 개, 이 연립부등식이 나왔고요. 얘를 만족시키는 x 값이 정수만 봤더니 정수만 있는데 그 정수가 더했더니 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a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연립부등식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얘는요, 첫 번째 이렇게 있겠죠. a가 3x-2보다 작다. 이 상황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넘어가면 a 플러스 2가 3x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x는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a 플러스 2보다 크다라고 되겠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이번에는 3x 마이너스 2가 2x 플러스 2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x를 넘기면 x가 넘어가면 4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연립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직선에 그려봐야겠지. 수직선에 그려봅시다. 수직선에 그렸을 때, 자, 여기가 4라고 하고 여기를 만약에 3분의 a 플러스 2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점을.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정수들이 있는데 그 정수들의 합이 5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당연히 4니까 지금 범위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해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정수 뭐 있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3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 2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또 1이 여기 또 있나 봤더니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두 개 더해서 이미 뭐야? 5잖아요. 그래서 지금 3분의 a 플러스 2와 4 사이에는 2하고 3이라는 정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합이 5가 될 테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1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이 녀석 이 속이 아주 텅 빈 이 깡통, 즉 3분의 a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그 범위에서 2에 맞닿으면 될까요? 2에 맞닿으면 2가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2에 포함되면 안 되고요. 2는 포함시킬 수 없고요. 쭈쭈쭈쭈쭈 가가지고 여기 1에 맞닿았다고 봅시다. 1까지. 그럼 그래도 그 사이의 정수는 2하고 3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2보다는 작아야 하고 뭐가요? 얘가요. 무조건 2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1보다는 커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데 1과 맞닿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에 얘가 맞닿아도 어차피 1은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지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이제 풀어주면 a 값이 나올 거고 a 값의 범위가 나오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이제 풀어보면 뭡니까? 양변에 3 곱해볼게요. 3 곱해보면 3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가 6보다 작다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양변에 다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은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최종적으로 a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만족시키는 a 값 뭐가 있겠습니까? 정수 a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수는 1과 2와 3 이렇게 세 개가 있겠네요. 이 중에서 우리 뭘 구하라고 했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라고 했어요. 3에서 1을 빼세요. 정답 5번. 차는 2가 되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우의 수 문제예요. 순서쌍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 문제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x, y, z의 순서쌍을 개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x, y, z는 다 1보다 큰 자연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랬는데 밑에 나의 조건을 보니까 x제곱 y, z가 15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x제곱이랑 y랑 z가 다 1500에 뭐가 된다? 인수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인수 얘기가 나왔네. 그럼 1500의 인수가 된다는 거니까 1500의 인수를 구해봐야 된다. 우리 뭐 해봐야 돼요?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500을 소인수 분해하면 뭐가 되냐면 1500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돼요. 못 믿겠으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인데 보니까 자, x 제곱 곱하기 y 곱하기 z라는 얘기는 지금 결국 뭡니까? 지금 이 형태가 제곱수 곱하기 그죠? 1이 아닌 수, 1 아닌 수 곱하기 또 1 아닌 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런 형태예요. 근데 제곱수인데도 얘도 마찬가지로 1이 아닌 제곱수가 되죠. 지금 이렇게 세 개로 곱해져 있어야 되는 형태입니다. 저 말이.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 y, z가 뭐뭐 있나 살펴보면 생각보다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막 길어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 z라고 하고 x는 제곱을 하겠죠. 그럼 여기는 1이 아닌 제곱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제곱수가 뭐뭐 있습니까? 지금 딱 보이는 거. 첫 번째, 그냥 바로 보이는 거. 뭐 있어요? 2의 제곱이 있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2의 제곱을 우리가 이미 x제곱이 가져갔으니까 y랑 z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 3 곱하기 5의 세제곱인 애들이에요. 맞죠? 그럼 거기서 뭐 우리가 정말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y랑 z에.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 y랑 z는 3과 5의 세제곱을 곱한 이 수에 뭐가 되는 겁니까? 각각. 또 인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라는 건 결국 y, z가 얘의 약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수는 결국 약수니까. 그럼 얘 우리 뭘 구하면 되냐면요.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몇 개가 오는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약수의 개수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하면 되니까 2 곱하기 4 몇 개예요?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y가 될 수 있는 수가 8개인가? 라고 봤더니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8개까지는 찾았는데 얘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 1이 아닌 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는 빼줘야 됩니다. 1은. 그쵸?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봐. 얘도 1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는 경우 즉 얘가 뭐가 되는 경우 y가 이 전체 수가 되는 경우에는 얘가 또 1이 되니까 얘가 1이 되는 경우엔 또 한 가지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8개에서. 그래서 몇 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y가 될 수 있는 경우가 6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y에서 숫자를 결정했잖아. 6개를. 그럼 z는 그냥 자동으로 나머지 인수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약수가. 그쵸? 그래서 우리는 z가 몇 개인지는 안 세도 돼요. 그냥 y가 6개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x제곱이 2의 제곱이 봤을 때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다? 6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각각 제곱수마다 y 요 녀석들의 약수의 개수에서 2를 뺀 게 몇 개냐는 거고 봅시다. 그럼 여기 얘는 이번엔 또 어떤 제곱수가 있냐면 보이죠? 바로 5의 제곱이 보이죠? 그러면 yz는 어떤 수의 약수가 되냐면 저기서 5제곱을 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약수들입니다. 그럼 이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2개가 돼요. 근데 거기서 또 얘가 1인 경우와 얘가 1인 경우를 빼야겠죠? 2개를 뺍니다. 그래서 몇 개? 10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y가 올 수 있는 게 10개. 그럼 자동적으로 z도 10개가 되겠죠. z. 그래서 이번에는 x가 5의 제곱일 때도 몇 개가 나온다? 1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경우수가.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해서 16개라고 찍으려고 봤는데 답이 없죠. 우리가
빼놓은 제곱수가 하나 더 있어서 그래요. 뭐였냐면 얘 제곱과 얘 제곱이 곱해진 거. 즉 4 곱하기 25 뭡니까? 100. 10의 제곱이잖아요. 2하고 5의 곱의 제곱. 세 번째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10의 제곱 이렇게. 얘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0의 제곱이면 뭐만 남아요? 여기 3 곱하기 5만 남아요.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1, 1, 두 개, 4. 그죠? 4에서 또 2를 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2개가 더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모든 x, y, z의 순서상 개수가 나올 거고 몇 개입니까? 그래 더해서 18개. 정답.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네, 그럼 이어서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4차 방정식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이 포인트예요. P3i가 0이다. 자, 이 다항식에다가 3i를 넣었는데 0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 x에다가 3i를 집어넣어서 풀어볼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뜻이 뭘 의미하냐면 지금 3i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3i가 근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식을 0으로 만든다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 어차피 지금 K도 정수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개수가 다 뭐야? 정수예요. 그럼 얘는 유리수고 실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근이 얘면 켤레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다른 한 근은. 다른 한 근 뭐가 된다? 마이너스 3i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네들로 대입했을 때 다 0이 된다는 거니까 인수정리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써지냐면 x-3i 곱하기 x 플러스 3i 이런 식이 되겠네. 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된다? 요 px의 인수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또 무언가를 곱하면 2차식을 곱하겠죠? 결국 얘네가 요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가 어떤 수가 들어올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얘네들을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요. x제곱 플러스 9가 될 거예요. x 플러스 3i와 x 마이너스 3i를 곱하면 합차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여기다가 2차식을 곱해서 px를 만들 건데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는 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상수는 뭐가 되면 됩니까? 얘랑 만나서 180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20이 오면 돼요. 그럼 남은 건 뭐야? 여기 x의 개수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냥 여기서 x의 개수 봅시다. 이거 뭐예요? 36k잖아. 여긴 x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냥 얘랑 여기 x 개수만 만나서 36k를 만들면 돼. 그럼 얘 뭐겠어? 당연히 플러스 4k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는 다른 한 가지 식을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2차 식을. 여기까지 찾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요. 근이 다 뭐래요? 근이 다 허근이래요. 얘 아까 뭐였어요? 허근 나왔죠? 얘도 뭐가 나와야 된다? 허근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허근이 나와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식을 판별했을 때 그 값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실수의 근이 없어야 되니까. 실수의 근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 되더라. 이걸 이용해서 K값을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보자. 이 식 판별식을 할 건데 지금 이 짝수식이잖아. 그러니까 좋아. 얘로 판별을 해보면 반을 제곱하면 4K제곱이 돼요. 거기에 20을 빼겠죠.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다 허근이 됩니다. 이어갈게요. 양변을 다 4로 나누면 K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게 되는 거고 이거 인수분해 가능해요. K 플러스 루트 5 K 마이너스 루트 5가 0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러면 K는 어디입니까? 범위가 루트 5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K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루트 5는 2.xx니까 마이너스 루트 5도 마이너스 2.xxx겠죠.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 2까지 이렇게 될 거고 총 몇 개가 나오죠? 5개.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5개.
4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주머니 문제가 나왔네요. 경우의 수 문제죠. 주머니에 7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1부터 7까지 적혀있는. 근데 거기서 3개의 공만 꺼낸답니다. 근데 그랬을 때 꺼낸 공들의 수를 더한 값이 안에 들어있는 4개의 수를 더한 것보다 커야 한대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머니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와우,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복주머니야, 복주머니. 네, 복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안에 7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3개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작위로 이렇게 끄집어내겠다, 3개를. 그랬을 때 이 뽑은 3개의 공의 합이 남아있는 4개의 공의 합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먼저 7개의 공이 다 더했을 때 몇이 되는지, 이 7개의 공을 합한 게 몇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1부터 7까지를 더하면 28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미 지금 주머니 안에 28에 합이 28이 되는 7개의 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간 공이 합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합이 14보다 크면 되잖아요. 이거 반보다. 그러니까 즉 이 합이요, 그냥 우리 더 쉽게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빠져나온 공들의 합이 더 클 겁니다. 남아있는 공 4개보다. 그래서 우리는 예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해요. 빠져나온 3개의 세 공의 합이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요. 이해하셨죠? 이걸로 갑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직접 세보자고요. 다행히 보기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세봅시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일단 A, B, C라고 해볼게. 나온 공들을 맨 처음에 7이 나왔다고 제일 큰 거부터 가봐야지. 일단 크게 커야 되니까 큰 거부터. 자, A 7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뭐가 나올 수 있냐면 6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5가 가능합니다. 맞나요? 다 더하면 얼마야? 18이니까 크잖아요. 15보다. 오케이, 통과. 또 7 써볼게요. 또 6 나올 수 있죠. 이번엔 4가 가능하잖아요. 얘도 더하면 얼마입니까? 17. 맞나요? 엄청 크네? 위에 게 얼마였어? 위에 게 18이었네. 얘 17. 됩니다. 더 커요. 또 있어요. 7, 6, 3도 될걸? 7, 6 얼마도 돼? 2도 될걸요? 딱 여기까지 되겠네. 15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왜냐면 7은 끝난 거야, 이제. 7 쓰는 건. 다음은 6부터 하나씩 작아도 되잖아, 6. 그럼 6, 5 뭐가 있어요? 11이니까 6, 5, 4. 15. 자, 6, 5, 3 될까? 안 되겠죠. 6, 5, 3은 얼마니까? 10, 6, 5, 3이니까 13인가요? 4야. 14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몇 개가 됩니까? 여기 다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되죠. 몇 개예요? 5개예요.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엔 14번 문제를 볼 건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시험에서 아마 이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좀 보시고 집중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차 함수 fx가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 이 fx의 최소값을 지금 gt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림으로 한번 그럼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일단 fx가 지금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나와 있지 않죠, 문제 조건에서.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보면 알겠지만 왠지 위로 볼록할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먼저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식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fx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t고 예를 들어 여기가 t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t 플러스 2. 그럼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뭐가 되죠? 얘가 되겠죠. 여기서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t 플러스 2에서 fx는 t 플러스 2에서 최소값을 같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밑에 가상의 t축을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t축을. 그러면 결국 여기 만나는 게 여기가 t가 되고 t 플러스 2가 되거든요. 왜 이걸 그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GT라는 녀석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GT는요, t일 때의 함수값이 fx의 최소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최소값이 GT값이 되는 건데 t는 어디예요? 여기 있죠. 여기 있을 때의 함수값이 얘고요. 그럼 얘 만나는 요점이 뭐가 되더라? 얘가 GT가 된다는 얘기예요. GT는 그래프가 될 거고 계속 점으로 찾을 겁니다. 점으로 그래프를. 자, 근데 여기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이 차이랑 같겠죠. 그래서 2가 될 겁니다. 이 차이는. fx랑 gt의 여기 ft 플러스 2랑 gt의 차이는 2가 날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색깔 좀 바꿔볼게.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2가 아직도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쵸? 여기 전체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게. 이 최소값의 함수값으로 봤을 때. 그러면 또 t값이 어디야? 여기가 t였지. 여기가 t였고, 이번엔 여기가 t 플러스 2니까. 여기 t와 만나는 함수값 얘, 최소값. 요 점이 뭐가 된다? 이 점이 또 GT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t랑 t 플러스 2가 이렇게 만약에 움직인다면, 이쪽으로 제한된 범위가 움직였다면. 그래서 이것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도 2가 될 거고, 거리가. 아, GT도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지겠구나라는 감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GT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GT 역시도 얘랑 지금 fx랑 왼쪽으로 이만큼 마치 평행이동된 그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여기서. 이만큼 평행이동돼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꼭지점에서는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져 나가는데 그럼 얘는 결국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나올 거라고, GT가. 어떤 경우에 GX가 아래로 볼록할 땐 GT 역시도 그에 따라서 왼쪽으로 조금 이동만 됐을 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근데 가조건을 봤더니 함수 GT의 최대값이 6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최대값이 있나요? 이거 제한된 범위가 지금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렇게 그려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x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fx가 아래로 볼록하지 않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겠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fx를. gt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찾기 위해서. 자, 그러면 fx가 이렇게 그려질 거죠. 이번에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올 테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그려볼게요. t가 이번엔 여기 있어. t 플러스 2가 여기 있다고 해봐요. 이런 식으로. t 플러스 2. 그럼 얘 최소값은 어디예요? 여기 t일 때 같네. 얘는 아까랑 다르게 t 플러스 2와 t의 간격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냥 바로 ft가 g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 뭐가 되더라? 요 값이 그냥 gt가 됩니다. 그럼 또 옮겨볼까? 이번에 여기로 색깔 바꿔야겠지? 이렇게 바꿉시다. 여기 t 플러스 2가 있다고 해봐, 또.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 되죠. 그럼 여기는 원래 GT인데, 아니, FT인데, GT 그대로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GT 그래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GT 그래프가 FX 그래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최대값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 모양새가 맞았다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얘가 똑같이 그려지냐면 얘네들이 t랑 t 플러스 2가 fx 그래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딱 t랑 t 플러스 2가 여기 딱 이렇게 대칭하는 지점이 나올 거거든. 이러면 어때요? 아직 최소값은 같기 때문에 두 개가 얘를 최소값으로 놔도 돼서 여기까지는 GT가 그대로 따라와요. 여기까지는 GT가 따라옵니다. 이렇게 fx를. 근데 요 지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최소값이 그때부터는 이 축이 1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 생각해봐. 축이 여기 있다고 해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t랑 t 플러스 2 t랑 t 플러스 2 그러면 그때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이제는 t가 아니라 t 플러스 2로 다시 넘어갔거든요. 아까 우리 처음에 그렸던 아래로 블록했던 그래프처럼 t가 아니라 최소값이 t 플러스 2가 되면서 얘의 최소값은 여기가 되고 그죠? t는 여기죠.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되더라? 여기가 gt가 됩니다. 이번에 다시 아까처럼 또 가면 갈수록 계속 또 하나 더 해볼게 여러분. 여기 있다고 쳐봐. 이렇게 여기에 t랑 t 플러스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 최소값 여기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gt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도 차이가 얼마? 2. 얘도 차이가 얼마? 2씩 날 거거든 계속. 그럼 새로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여러분. gt는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고요. 더 이상 못 올라가거든. 최소값은. 꼭지점까지 못 가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요 점들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간격을 계속 얼마를 유지하면서 2를 유지하면서. 이해되시나요? 이게 GT 그래프예요, 여러분. 어려웠다, 그지? 길었다. GT 찾기가. 요 그래프가 바로 GT가 됩니다. 야, 찾았다. 너무 행복해요. 한 번 더 하얀색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요렇게. 요게 바로 GT가 되는구나, 이 녀석이. 새로운 GT 그래프를 찾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GT는 0, 2차 방정식으로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시근이 1과 5를 갖는다. 그 얘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X축을 만약에 그리면 X축을 그렸을 때 요 점과 요 점이 지금 GT가 만나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와 뭐다? 1과 5라는 얘기입니다. 근이. 그래프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 지금 계속 이 차이 나고 있잖아. GT랑 FX는 그럼 여기 만나는 점 FX가 X축과 만나는 점 뭐가 된다? 여기는 7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우리는 fx의 두 근을 찾았네. 얼마야? 1과 7이라는 거. 그럼 fx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fx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fx는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겠지만 두 근을 찾았어. 여기까지는 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 A값을 찾기 위해서 어떤 점 하나를 또 이용해야 되냐면 요 점, 여기 꼭지점, 아까 뭐예요? GT의 꼭지점을 이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꼭지점은 GT의 꼭지점이기도 하지만 FX를 지나기도 하거든. 그래서 요 점을 찾아서 저기다 대입하면 우리는 A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거 일단 아까 문제 가조건에서 뭐라 했어? 최대값이 6이라고 줬죠. 그럼 꼭지점의 Y값이 뭐다? 6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요 값이 이 꼭지점 얘를 지나는 요 값이 6이라는 얘기고 얘가 수소쌍을 했을 때 여기 6이 나오더라. Y값이. 그러면 X값 찾아야 되는데 X값은 결국 이 그래프의 뭡니까? 축이 되겠죠. 축은 얘네들이 지금 1과 5가 축으로 대칭하고 있을 테니까 여기 축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두 개를 더한 거에 반 나눈 거. 즉 3이 되겠죠. 축은. 그래서 이 꼭지점이 뭐였다? 3,6이었다라는 걸 찾고요. 이 3,6은 GT뿐만 아니라 FX도 지나는 점이니까 여기다가 3,6을 집어넣으면 우리 A값을 아주 예쁘게 찾을 수 있게 되겠죠. 3,6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러면 6은요. 3 넣었으니까 2가 될 거고 A 곱하기 2 곱하기 얘 뭐가 되죠? 3, 지금 얼마 넣었어? 3 넣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은 마이너스 8A가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여기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다. 여러분 어때요? fx 다 찾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뭐 풀라고 합니까? 뭐 구하라고 해요? f-1 구하라고 해요.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뭐 넣으면 되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구해봅시다. f-1은 어떻게 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곱하면 16이 되잖아요. 16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렇죠? 그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는 객관식 문제를 끝내고 단답형 문제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문제가 연달아 있을 건데 그 문제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답형 1번을 볼게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빈칸에.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n개에서 n개를 택하는 뭐라고 합니까? 순열이라고 합니다. 단답형 1번 매우 간단했고요.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자, 0 팩토리얼 더하기 4 팩토리얼 하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1 더하기 4 팩토리얼은 얼마예요? 24죠. 그래서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답형 3번 문제입니다. 연립 1차 부등식을 풀 건데 그래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네요. 자, 보면 첫 번째 위에 거 봤더니 x가 1보다 커야 되고요. 밑에 걸 봤더니 어때요?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연립하게 되면 어떻게 식이 써지냐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어서 18번 단답형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을 풀라고 했는데 여러분 식이 너무 좀 간단해서 오히려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쵸? 뭐가 막 없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얘를 우리가 그냥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냥 꼭지점이 어디예요? 꼭지점이 0,25인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0,25. 근데 얘가요, 0보다, 즉 x축보다 큰 x값을 찾으래요. 여기보다.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데가 지금 얘보다 작은 데가 있나요? 이 그래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요 0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면 됩니까? 답을 x는 모든 실수라고 답이 나오겠죠. 네, 그럼 이어서 19번 단답형 5번 문제로 가보죠. 연립 2차 부등식을 하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 두 연립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져야 안 돼요. 해를 꼭 갖도록 해야 된대요. 자,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를 가져야 된다 라는 문제를 만나면 진짜 해를 갖는 데가 어딜까 찾는 것보다 해를 갖지 않는 범위를 찾아서 그걸 반대로 표시해 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우리 뭐 경우의 수 문제나 확률 문제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아닌 경우를 찾으시오 하면 맞는 거 골라가지고 빼잖아. 그것처럼 얘도 해를 갖는다라고 하면 해를 갖지 않는 범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먼저 근데 얘는 딱 봤더니 그냥 바로 보여요. 자, 얘 해를 수직선에 그리면 일단 1과 5가 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범위가 뻗어져 나갈 거예요. 양쪽으로. 좀 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녀석이 이제 어떻게 이제 또 되냐면 이걸 이제 풀어보면 얘 인수분해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x-3a와 x-a 이렇게 돼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 뭐 여기가 일단 얘가 해를 갖지 우리가 않는 걸 찾으려고 하니까 요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3a일 수도 있고 여기가 3a이고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이건 이따 해봐야겠지만 일단 그림 자체가 두 연립부등식이 해가 없으려면 이런 상황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자, 어떤 경우에 a 3a가 되고 어떤 경우에 3a a가 되는지 보자 이거죠. 자, 먼저 a와 3a가 되는 경우 얘는 뭡니까? 즉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고 해봅시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3a가 a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그쵸? 그럼 이랬을 때 3a가 5보다 어떠면 되는지 보자고. a가 1보다 어떠면 되는지 보자 이거예요. 자, 3a는 얘네들이 안 만나려면 어디까지 이 땅콩, 얘는 속이 꽉 차 있는 만두거든?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5까지 가도 어때요? 겹치는 부분이 얘랑 안 생기죠? 그래서 3a가 5보다 왼쪽에 즉 작거나 같아도
해는 생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 3a가 5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이번엔 a가 어떠면 돼요? 1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같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채워도 둘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연립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3a가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뭐가 되겠어? a는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그냥 a가 1보다 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써지겠네. a는 3분의 5보다 작고 1보단 크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게 뭡니까? 이게 얘네가 될 거고, 바로 a 값이 이런 범위일 때는 두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거의 반대 상황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반대 상황은 뭡니까? 첫 번째, a가 얘 사이가 아니라 얘보다 커야 되죠.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근데 여기도 이걸 했어야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대 상황은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 두 번째. a가 1보다 어쩌면 된다고요? 작으면 되죠. 이게 바로 이 둘의 반대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해가 잡힐 거예요. 어떤 경우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이러면 이 둘에 항상 해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 상황 뭐 봐야 돼? 이번엔 a가 0보다 작은 경우도 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a가 이미 0보다 작잖아요. 음수라며. 근데 어떻게 1하고 5 사이에 있을 수 있어? 얘네가? 말이 안 되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A, 여기 3A 이런 식으로 있겠지. 맞죠? 그러면 얘는 생각해봐요. 이미 여기에 있을 거니까 A랑 3A는 요 녀석 아까 뭐라고 했어? 1보다 작은 얘랑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 식과 얘는요. A가 0보다 작다고 했을 때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만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결국 최종적으로 얘와 얘가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범위가 나오냐면 그냥 A는 1보다 작으면 됩니다. 왜? 음수 다 되니까. 그 다음에 A가 또 어떠면 된다? 3분의 5보다 크면 되더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A는 3분의 5보다 크거나 또는 A는 1보다 작으면 된다가 단답형 5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20번 문제로 가볼게요. 단답형 6번 문제고요. 얘는 와 복잡하다 이거. 좌변이요. 이 우변과 같아지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이 가와 나에 들어가는 식을 찾아서 5와 3을 집어넣어가지고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R과 N 대신에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럼 우린 빈칸 채워봐야 되는데 사실 딱 봐도 좀 복잡해 보여. 그쵸? 하나하나 봅시다. 일단 뭐 이게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합 이 특징 식 세우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보니까 달라지는 걸 봐야 돼. 여기 원래 여기 지금 NCR이에요. 얘가 NCR인데 거기에 R 곱해 놨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여기는 R 팩토리얼이 있어요. 거기에 R이 약분되어진 겁니다. 왜? 얘는 분자로 가고 얘는 분모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가 R이 하나가 사라지겠죠. 약분돼서. 그럼 원래 R 팩토리얼이었는데 R이 하나 약분되니까 남는 건 R-1의 팩토리얼이 남을 겁니다. 이렇게 남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돼? R-1의 팩토리얼이라고 적힐 거예요. 가는. 자, 근데 문제를 계속 이어서 봤더니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로 그러니까 이 식을요 NCR-1로 약분해야 인수분해야겠다. 공통인수로 묶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풀이거든요. 그래야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풀었을 때 얘로 이제 공통인수를 묶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녀석 여기까지도 자 여기 지금 요 값을 NCr-1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여기다가 지금 분모와 분자에 뭘 더 곱해 주어야 과연 NCr-1이 나올까를 고민해 본 겁니다. 자 여기 r-1 있잖아요. 일단 봐봐. 이거부터 볼게요. NCr-1은 왜 다 부서지냐?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얘는 일단은 n 팩토리얼을 당연히 r-1 팩토리얼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뺀 거 그러니까 n-r 플러스 1 얘로 이렇게 얘 팩토리얼로 곱해주면 되거든요. 이러면 얘가 나와요. 그쵸? 근데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있었냐면 얘는 원래 n-r 팩토리얼까지 있었거든. 근데 걔를 얘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n-r에서 1만 다 더해진 거 그러니까 하나보다 여기보다 하나 더 큰 것만 곱해주면 돼요. 즉 n-r 플러스 1을 더 곱해주면 된다고 분모와 분자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n-r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바뀝니다. 얘는 하나 더 큰 걸 곱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n-r 플러스 1인데 여기 이미 마이너스 r이 빠져나와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n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r이 있으니까 얘는 n 플러스 1.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만들고 연립을 해서 계산했더니 같아지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뭐야? 가와 나식이 중요하지. 그럼 가식은 뭐였어요? 가는 r-1의 팩토리얼이었고 나는 뭐였습니까? 나는 n 플러스 1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r 대신에 뭐 넣어라? 5 넣어라. 그렇다라는 거는 5 넣었으니까 4 팩토리얼이란 얘기고 얘는 지금 주에다가 n 대신 3 넣었으니까 3 넣어라. 그럼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란 얘기예요. 4 팩토리얼은 얼마입니까? 24죠. 거기에 4를 더했으니까 더하면 최종적으로 28, 28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1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21번 문제는 조금 여러분 그림을 보셔야 돼요. 삼각형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지금 각도가 나왔거든요. 요 각 지금 이 각 2등분 한 거고, 그쵸? 각 2등분 한 거고, 얘 둘 더한 게 여기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것도 얘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각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얘랑 결국 무슨 삼각형이 돼요? 2등면 삼각형이 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AB가 BD의 2배는 아니고 BD 더하기 2래요. 얘보다 2가 더 크답니다. 길답니다. 일단 우리가 구하려는 게 DC니까 얘를 만약에 X로 놓자면 얘는 우리가 Y로 납시다. Y로 놓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Y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가 X면 아까 우리 2등분 삼각형이라고 했잖아.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각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뭘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여기를 공통각으로 봤을 때 얘는 닮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죠?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 어때요? AA 닮음이 되지 않나요? 자, 뭐랑 닮았냐면 삼각형 BDA와 삼각형 BAC가 닮았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닮은 비가 나온다는 얘기고 닮은 비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D와 BA 대 DA와 뭐 AC가 같을 것이고 또 하나 그거는 BA와 BC의 비도 같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비례식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볼게요. 먼저 BD 대 BA를 봅시다. 자, BD가 얼마입니까 지금? Y죠. 자, 첫 번째 Y 대 그 다음에 BA는 Y 플러스 2였어요.
AB니까, 그치? 얘는 결국 뭐랑 같냐면, 이번엔 DA를 볼게요. DA는 어디야? DA, X죠? X 대, 그 다음에 AC는 어디예요? AC는, 이거 뭐야, 이거? 길이. 문제 줬을걸? 10이라고? 10이구나. 10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봅시다. 이번에는 BA. BA가 얼마예요? Y 플러스 2. 얘 대. BC 얼마입니까? BC. X 플러스 Y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1이라고 넣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세 가지의 지금 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결국에 두 개의 방정식, 연립방정식으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하나 해보고요, 요거 하나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비례식의 성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래서 내항의 곱 해보면 얘는 지금 10y가 뭐가 되냐면 xy 플러스 2x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거 두 개 해봅시다. 요거 두 개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10y 플러스 뭐예요? 20이 되고, 얘는 얘랑 얘랑 곱해져서 x제곱 플러스 xy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넘겨서 y로 좀 묶어주면 얘는 10-x y가 여기다가 2x가 되는 거고, 얘도 똑같이 y로 좀 묶어보면 10-xy가 x제곱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연립을 가능하죠. 얘랑 얘랑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20이 2x니까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0이 0이다라는 게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려는 건 x값 아닙니까?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면 근해 공식, 짝수 공식을 써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20이니까 21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당연히 길이니까 음수는 나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x값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루트 21이 이 문제의 x값 정답이 되더라, 이겁니다. 네, 이번엔 2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2차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지금 x의 개수가 두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수 x가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이걸 만족시키는 n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얘를 풀려면 우리 뭐부터 해야 돼? 이거 좀 인수분해해서 좀 근을 찾아놔야 되겠죠. 자, 인수분해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요, 얘는 x-n 곱하기 2x, 여기다가 이제 이거 쳐줘야겠다, 중괄호 2x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근이 뭐가 되냐면 x가 n 또는 2분의 3n 플러스 2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n이 뭐라고 했어요, 일단? 얘는 무조건 정수예요. 그죠? 정수가 됩니다. 그럼 수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에 n이 있고 여기에 2분의 3n 플러스 2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여기에 2분의 3n 플러스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n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분명히 이 사이에 지금 이 사이에 정수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왠지는 아시죠? 이거 풀면은 이렇게 근이 그려지니까 이 사이에 정수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n이 정수니까 일단 n-1, n-2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됩니다. 얘가요 2분의 3n 플러스 2가 만약에 정수라면 여기는 n-2가 돼요. 그쵸? 아, n-3이 되겠네요. 왜 2가 되고. 깜짝이야. n-3이 돼요. 만약에 얘가 정수가 아니라면 n-3과 n-2 사이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얘가? 지금 요런 상황이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걸 알아야 돼. 이 두 사이의 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에 정수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건 만약에 2분의 3n 플러스 2가 정수가 되면 얘가 n-3이니까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3이 되고요.
만약에 얘가 정수가 아니더라도 얘는 분명히 n-3과 n-2 사이에 있을 테니까 요 정도가 차이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조건 2보다 크고, 그죠? 뭐보다 작게 되겠어요? 3보단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가 차이가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이의 거리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얘를 연립해 보면, 그러니까 얘를 공통으로 보면 어떤 범위가 나오냐면 지금 두 수의 차가요 3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면 항상 이 두 사이에는 정수가 몇 개 있다? 2개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야, 여기가 n이고 n이 아니면 여기가 2분의 3n 플러스 2고 여기가 n이니 이것만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건 매우 중요한 거고 첫 번째부터 갑니다. 첫 번째, 이번에는 얘가 n이 더 커야 됩니다. n이 뭐보다 크냐면 2분의 3n 플러스 2보다 큰 경우예요. 그럼 얘는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 양변에 2 곱해보면은 2n이 지금 3n 플러스 2보다 큰 거거든요. 그럼 넘기면은 마이너스 n이 지금 2보다 큰 거니까 n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n이 더 크니까 얘에서 얘를 뺀 게 두 수의 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거리니까, 거리.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n에서 2분의 3n 플러스 2를 뺀 게 이게 어떻다? 이게 3 이하 2 초가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정수가 2개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얘는요 양변에 다 2를 곱해보자고. 그럼 4보다 크고 2n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가 6이 되니까 이거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전개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네요.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 마이너스 n이 넘겨 그러면은 얘는 8이 되고 그죠? 얘는 6이 됩니다. 그 n 마이너스 곱해주면 n은 부등호 바뀌고 마이너스 8 부등호 바뀌고 마이너스 6 그러니까 n이 뭐가 올 수 있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8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어때요? 지금 n 여기 범위에 맞죠? 그래서 n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n은 n이 될 수 있는 수들은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8이라는 거를 찾아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두 번째, 이번엔 뭐가 더 커? 얘가 더 커야 돼요. 2분의 3n 플러스 2가 n보다 큰 상황이에요. 이건 따지고 보면 뭐예요? 아까 반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n이 그냥 마이너스 2보다 어떤 경우? 큰 경우.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해보자. 또 차를. 그럼 2분의 3n 플러스 2에서 이번엔 n을 뺀 게 어떻다? 3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면 되더라. 양변에 다 2를 곱해보자. 그럼 4 커요. 3n 플러스 2 마이너스 n. 얘는 6이 될 거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2n이다. 미안. 2 곱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n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이렇게 되니까 n은 4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겠죠.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3하고 4. 범위에도 맞을걸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그렇죠. 자, 그럼 다 곱해보자고요. 얼마인지. 자, 곱하면 얘 7, 8, 56이고 얘 12예요. 곱해볼까요? 6, 2, 12, 5, 20, 11, 6, 5니까 얼마입니까? 672가 되더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7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서술형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좋아요. 절대값 나오는 부등식이 나왔죠? 근데 2개가 나왔어요. 그럼 얘 또 결국 뭘로 합니까? 우리 그래프로 그려야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좀 잡아줄게요. 일단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기준점이 얘는 3이 되겠죠. 이렇게 기준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기준선을 좀 찾아야 돼요.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쟤는 여기는 마이너스일 거야. 그죠?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1보다 커진 상황이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고
제 옆에 있는 건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얘는 둘 다 플러스가 되겠구나.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을 써보면 얘 이제 마이너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쟤도 바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돼요.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그쵸? 얘 봅시다.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올 거. 2x 플러스 2가 나오고 얘는 바뀌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럼 y는 x 플러스 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자, 얘도 보겠습니다. 다 플러스네. 그러면 2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얘는 y가 뭐가 나온다? 3x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이렇게 됩니다. 얘 그래프로 그리면 돼요. 이제 우리.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지금 어때요? 일단 기준선이 아까 마이너스 1이었고 얘 3이었을 때 얘는 3x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긴 x 플러스 5니까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여긴 또 더 올라가겠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와우.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우리 뭘 구하려면 여기 요거 함수값 뭡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4니까 4가 되겠네요. 여기 함수값은 4가 돼요. 자, 여기 함수값 3 넣어봅시다. 0 되고 3 넣으면은 4 2, 8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함수값은 뭐가 되더라? 8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어딘가 A가 있어요. A라는 선이.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해의 범위가 이거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면 B가 되는 요런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마이너스 3일 때 얘 A가 여기가 맞는지 A를 찾으려면은 마이너스 3을 뭐 하면 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되지.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3 집어넣어보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9 플러스 1이니까 10이네 y가.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요. 8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3일 때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10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3도 이쪽이 아니겠네. 얘랑 만나는 요 지점. 얘가 바로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왜? 여기가 10이 될 테니까. 그러면 A는 찾았네. 10이라는 거. 오케이. 여기 10이구나.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보다 작으면 여기보다 지금 이 그래프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니까 여기 x값 찾아봅시다. 얼마입니까? 그럼 얘는 이 식에다가 지금 y는 10을 넣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10은 3x-1이 될 거고 그럼 3x는 11이 된다고. 여기는 그럼 뭐야 x값이? 3분의 1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뭐가 돼요? 3분의 11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나요? 그래야만 이 두 범위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10보다 아래에 있을 테니까. 됐죠? 그럼 우리 뭐 찾으라고 했어? 두 개 더하래요. 아, 얘가 아니구나. 얘랑 더하래요. 즉 10 더하기 3분의 11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41이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네요. 영역치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보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조금 그림이 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요렇게 나눠져서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 상황입니다. 자, 이랬을 때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지금 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색을 계속 써도 되는데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뭐 이 문제 워낙 많이 풀어보셔서 문제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해되시죠? 어떤 뜻인지. 자, 그럼 이 문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영역부터 색을 칠하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인접한 데가 지금 C거든요. 그럼 C에 우리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겠죠. 4개의 색깔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빨주노초라고 하면 여기 빨주노초 다 올 수 있잖아요. 이 C에는. 그래서 여기 4가지라고 적겠습니다. 4가지가 올 수 있어요. 칠할 수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 A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은 A로. 자, 이미 여기 4가지 색을 칠했으니까 A에서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예를 들어 여기 빨간색 칠했네? 그럼 주노초 3개만 남죠. 그래서 여기 3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B는 인접한 영역이 A도 인접해 있고 C도 인접해 있네요.
그럼 얘는 이미 두 가지 색을 뺏겼네요. 그쵸? 그럼 얘 쓸 수 있는 거,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끝났고요. D를 볼게요. D는 이미 얘네랑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C랑만 인접해 있어서 D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다?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만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얘는 총 몇 가지가 되냐면 자, C 네 가지 가능하고요. A 세 가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D도 세 가지 가능하고요. B가 두 가지이다. 다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12 곱하기 6이니까 얼마입니까? 72. 즉, 이 영역에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72가지, 72가지가 나온다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르고 기말고사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역시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좀 변형해서 어렵게 냈던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여러분들이 푸실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객관식 문제가 많지 않고 단답형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풀면서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푼 문제, 내 답이 보기에 없으면 이게 뭐 다시 풀어보거나 아니면 보기에 있으면 이제 기분 좋게 딱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단답형, 그러니까 보기가 없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 굉장히 문제 푸실 때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평균도 좀 낮게 나오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준비 이렇게 단답형 많이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 또 경우의 수잖아요.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르고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 문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